우리 아이가 또래보다 유독 말이 느린데 혹시 문제 있는 건 아닐까? 눈도 잘 안 마주치고 부르면 반응도 안 해요. 내 아이가 또래와 다르다고 느껴지거나 나이에 비해 말이 느릴 때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때 아이가 눈도 안 마주치고 특정 물건에 집착이 강하면서 사회성이 떨어진다면 혹시나 자폐 증상은 아닌지 심장이 덜컥 하실 텐데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님과 오은영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기능 자폐에서 고기능 자폐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대학과 병원에서 논문으로 증명된 방법을 영상에서 함께 알려드릴게요. 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님은 자폐 스펙트럼을 초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시기를 3단계로 나누어 설명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생후 2, 3개월 무렵 사회적 미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요. 보통 아기들은 엄마, 아빠처럼 익숙한 사람에겐 눈을 보면서 웃거든요. 그런데 자폐 위험이 있는 아이는 눈을 피하거나 웃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인다고 해요. 두 번째는 생후 6, 7개월입니다. 이 시기엔 낯가림이 강하게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은 오히려 낯선 사람도 무심하게 대하거나 엄마가 떠나도 불안감이 적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18개월 전후입니다. 이름을 불렀을 때 뒤돌아보지 않거나 너무 늦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보통의 아이라면 자연스럽게 자기 이름을 듣고 반응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호명 반응이 약한 경우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가지 반응은 진단 기준이 아니라 의심 신호입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초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체크해서 전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230회에서는 여러 조기 징후를 보인 아이에게 오은영 박사님이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진단하시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머님이 오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뭔가 다르다고 처음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언어 발달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말이 많이 늦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친구들과 또래 관계 형성이 잘 되지 않는 점도 매우 큰 특징이었다고 해요. 오은영 박사님은 자폐 징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기준 중 하나는 정서가 담긴 상호작용의 부재입니다. 예를 들어 반가운 사람을 보고 웃는다거나 궁금한 걸 보면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짓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이런 정서 표현이 거의 없거나 희미하다면 자폐를 의심할 수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눈 맞춤.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다는 건 비언어적 소통이 약하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자폐 스펙트럼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행동으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 뵈었는데 만약 우리 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는 부모님도 계실 수 있죠. 가슴 아프시겠지만 이제부터는 아이의 특징을 이해해 주시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 잘 케어해 주시면 저기능 자폐 성향도 고기능 자폐로 발전하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해외 유명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와 사례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규칙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오은영 박사님은 자폐 스펙트럼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 반복적 행동이나 소리를 냅니다. 쌍동 행동이라고 하는데요. 손을 흔들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몸을 한 방향으로 돌리는 등의 이유 없는 움직임을 반복하는 경우죠.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해 예민하고 불편해한다는 것이죠. 장난감 줄 세우기, 책을 정해진 위치에 놔야만 안심하는 등 정해진 순서와 위치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세 번째는 특정 사물에도 집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 글자, 자동차 등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과하게 몰두하거나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경우죠. 이는 집중을 잘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여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보는 부모이 느끼기에는 영재의 특성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IQ 검사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증상과 영재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재라도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이라는 심각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폐인 것을 몰랐을 때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성장기 보일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런 행동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임을 이해하시고 이에 맞는 성장 발달을 도와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의미의 말이라도 왜 이래? 그만해! 라고 단정 짓는 것보다 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아,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며 공감 이후 행동 교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상으로 나가야 될 우리 아이를 위해 가정 안에서 기본적인 규칙, 예를 들면 밥 먹을 땐 자리에 앉기, 이건 만지지 않기 같은 작고 반복 가능한 행동 규칙부터 알려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아이가 단순 언어 지연인지 자폐 스펙트럼인지 헷갈리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단순 언어 지연 아이는 눈 맞춤을 잘하고 비언어적 표현, 손짓, 표정 등이 활발합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경우 의사소통의 본질적인 의지가 약해서 눈 맞춤을 안 하고 언어 외에도 손짓, 표정 등의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다고 해요. 이 차이를 잘 살펴보셔서 늦게 대처하시는 경우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기능 자폐에서 고기능 자폐로 발전하는 경우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말씀드릴 건데요. 다만 논문에서는 발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능적 향상이나 진단 기준상에서의 벗어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도움을 주는 훌륭한 구성원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하버드 대학 연구. 일부 아이들은 자폐 진단에서 벗어난다. 하버드 의대, 코네티컷대 공동연구팀은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단 기준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게 된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성, 의사소통, 적응행동, 학교 생활 등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보여 정상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치료와 교육 개입이 매우 이른 시기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번째, 예일 대학교 연구, 뇌의 가소성과 기능 회복 가능성. 뇌 영상 연구 결과 일부 자폐 아동은 특정한 훈련을 통해 사회적 뇌회로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기능적 개선이 뚜렷해졌음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운동, 비언어적 상호작용 훈련 등 감각, 신체 통합 훈련이 뇌 기능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자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 있으나 뇌의 적응력을 활용하면 높은 기능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세 번째, UCLA 대학 연구. 집중적 행동치료 ABA로 기능 향상. 일주일 평균 40시간 이상의 ABA 치료를 받은 자폐 아동 중 약 47%가 일반 학급에 통합될 만큼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사회성, 인지, 언어 능력에서도 고기능 아동과 유사한 수준으로 발전하였죠. 네 번째,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북년 교수 연구팀의 자폐 스펙트럼 등 발달장애 연구. 초기 개입 시기와 부모의 안정된 정서 지원, 감각 통합 훈련, 사회성 훈련 등이 기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국내외 연구진의 논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저기능 자폐가 고기능으로 발전하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부모가 조기에 발견했고 아이에게 맞는 비언어적, 반복적 훈련을 꾸준히 진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가 눈을 잘 안 마주치고 말을 듣기 시작하고 소통에 무심하다면 단순한 성향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진단을 받아도 너무 낙심하지는 마세요. 아이를 이해하고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 나가신다면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 유수 대학의 연구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폐는 특징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특성일 수 있어요. 부모님의 눈으로 그 신호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익명 댓글로 우리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다른 부모님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자폐 스펙트럼 징후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자폐 아동의 감정 조절 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에 나온 방법대로 실천하시면 훌륭하게 성장한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